네, 안녕하세요.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. 네, 2021년에 첫 번째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. 미국 주식 시장은 화려하게 오픈을 했고, 오픈 첫날부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3대 지수 모두 1.5%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. 우선은 이유를 들자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올렸던 몇몇 우려 사항들이 다 터졌다고 보면 되는데,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크다고 보는 게 일단은 조지아의 상원 의원 결선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표출됐다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의견입니다. 지금 시장은 분할된 정부를 바라고 있죠.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민주당이 내놓을 여러 가지 정권의 이점은 가져가면서도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세금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제거해주는 그런 형태를 기대하고 있는데, 만약에 민주당이 조지아 결선에서 치러질 두 개의 상원 자리를 가져가게 되면 그 경우 이제 부통령이 상원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가는 게 돼버려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분할된 정부가 아니게 되는 거죠. 그거에 대한 우려가 약간 나온 거고, 오펜하이머의 전략가인 존 스톨츠푸스에 의하면은 시장은 지금 분할된 정부를 기대하고 있는데, 만약 민주당이 조지아 상원의원 결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S&P 500이 10%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우려점이 있는데 바로 코로나죠. 영국발 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미국도 1월 2일에 신규 확진자가 거의 30만 명 가까이 나왔어요. 어제는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1월 3일은 조금 적은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아마 이번 주에 30만 명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렇게 급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고 영국도 완전히 당연히 똑같은 상황이고요. 그래서 영국은 지금 락다운을 티어 4죠. 우리나라로 치면 4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5단계로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확산에 대한 공포가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건데,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이 이제 급속도로 배포가 될 접종이 될 현재 시점에 코로나는 일시적인 악재가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저녁 영상에서 다뤘던 이 중국발 리스크, 이게 더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, 마윈 회장이 지금 2달간 보이지 않는다는 일종의 행방불명 가깝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, 뭐 현재로서는 뭐 루머 단계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서 미중 갈등 리스크가 또 한 번 부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여러 가지 뭐 시장도 안 좋은 상황도 있고 해서 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크게 내렸어요. 세 종목만 보자면 우선 애플의 경우에는 뭐 전형적으로 저항선이었던 140 부근을 찍고 지금 지지선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. 이 밑에 긴 꼬리는 지지선을 밟고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당연히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던 이 빅테크들이 제일 큰 피해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, 지금 빅테크들은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.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. 조금 모양이 다를 뿐 비슷한데 9월까지 시장을 주도하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그만큼 주가가 기업 가치를 선행해서 간 거죠. 그래서 지금 3달 넘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거는 이제 기업 가치가 주가를 따라오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한 지점으로 수렴하려고 하고 있죠.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해서 수렴하려 하고 있고, 이 횡보가 뭐 언제까지 계속되진 않을 거다. 이렇게 횡보를 하는 동안 뒤따라오던 기업 가치가 점점 지금 이렇게 저점을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. 이러면서 언젠가는 뒤따라오는 기업 가치의 상승 압력에 밀려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. 그날까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현재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쌀 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엔비디아는 어제 이제 이 저점 지지선 근처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 여력이 많았어요. 그래서 실제로 장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다가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밀려서 다시 밀려 내려간 모양입니다.
근데 이거는 이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음을 보여줬는데 이제 시장을 이기지 못한 거죠. 이 얘기는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면 언제든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 네,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대단했습니다. 시작부터 쭉쭉 치고 올라가서요. 744.49 레코드 하이를 찍고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조금 다시 밀려 내려와서 어쨌든 종가상 신고가인 730 근처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3.5% 상승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시장이 좋았으면은 5% 이상도 상승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여력이 있었다는 걸 뜻하죠. 이 고점대에서 밀려 내려간 건 다 시장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럼 왜 이렇게 좋았을까?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올해 4분기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. 4분기에 지금 50만 대를 약간 못 찍은 인도량을 발표했지만 이제 실적 발표가 실제로 이뤄질 때는 50만 대를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대부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, 어쨌든 뭐 18만 대 초반대의 인도량이라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4분기 실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.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는 1월 말에 나죠. 그 1월 말에 나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. 그리고 또 하나는 모델 Y가 기가 상하에서 판매되자마자 10만 대 선주문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의한 기대감.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월요일에 지금 시작하자마자 일종의 스파크가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분명히 이제 이 신고가 달성에 의해서 공매도 세력들의 쇼 커버링도 꽤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블룸버그에 의하면은 테슬라의 공매도 세력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무려 380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. 380억 달러면은 하나로 40조가 넘는 금액이죠. 이 금액을 테슬라의 공매도를 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하고, 현재 테슬라의 공매도 수량은 회사 유동 주식 중 2000년 초만 해도 20%가 넘었는데 지금은 6% 미만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. 이제 진짜 큰 우량주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1% 정도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더 떨어져야 되긴 하는데 오히려 아직도 공매도 물량이 남아있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어제처럼 이렇게 숏 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주가를 더 올려줄 그런 소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공매도 물량이 남아있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이 마크 스피겔이라고 유명한 테슬라 공매도 중에 한 명인데, 이 사람이 이제 2014년에 뭐라고 했었냐면 2020년에 테슬라가 50만 대를 목표로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. 그때 당시 3만 5천 대를 팔던 테슬라가 2020년에 50만 대를 팔려면 6년 동안 매년 56%씩 성장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,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참 대단했던 최고 전성기였던 93년부터 99년까지의 매해 성장률이 평균 32.1%밖에 안 되었다. 그런데 매년 56%의 성장이 말이 되느냐 이런 거였죠.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? 우리 테슬라가 그걸 해냈습니다. 그걸 해내면서 이 마크 스피겔 같은 공매도 세력이 완전 불타버린 겁니다.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올해에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올해 두 가지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의 트리거들이 남아있고, 특히나 그 중에서 딱 두 개만 꼽자면 기가 베를린의 완공과 기가 텍사스의 완공,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기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모델 Y가 중국에서 출격하자마자 이렇게 엄청난 상승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, 기가 베를린이 완공되고 처음으로 유럽발 모델 Y가 출시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? 제 생각에는 이번 기가 상하이의 모델 Y의 영향보다도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새로운 공장이 완공돼서 새로운 대륙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되는 거잖아요. 그거는 이미 모델 3를 팔고 있는 중국에서 새로운 차 중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또 기가 텍사스가 완공되면 이제 최초의 신기종이죠.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됩니다. 이건 역시 일종의 신대륙 개척이기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두 개가 일단 가장 큰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, 그 외에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뤘듯이 아주 많은 이벤트들이 호재들이 2021년에 테슬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2021년의 첫 해 시작은 정말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하다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2021년 첫 해 시작을 시장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게, 그리고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좋은
출발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 주 한 주가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시장이 월요일에 이 안 좋은 기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, 그리고 테슬라가 월요일에 이 좋은 출발을 이번 주 마감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, 즐기는 마음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,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